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중구진학상담센터 컨설턴트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2022학년도 자기소개서 문항을 다뤄보도록 할 텐데요. 앞선 강의에서는 자기소개서를 어떻게 쓰는지에 대한 작성법에 대한 강의와 1번 문항에 대한 실제를 다루고 있어요. 그 강의를 참고해 주시고요. 이번 강의에서는 2022학년 자기소개서 중에서 2번 문항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올해는 2022학년도 자기소개서 문항이 많은 변화가 있었어요. 이 표를 보시면 변경 전과 변경 후를 확인할 수 있으실 텐데요. 올해 수시 원서를 쓰고 자기소개서를 작성하는 학생들의 경우에는 이런 문항 변경을 벌써 확인하고 많은 작업을 하고 있을 줄로 알고 있어요. 변경 전의 문항은 대학별 자율문항을 포함해서 총 4개의 문항이었다면 올해는 대학별 자율문항을 포함해서 3개가 최대 문항수가 될 것이고요. 대교육 공통문항은 1번과 2번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가 이번 시간에 다룰 공통문항인 2번 문항은 기존의 문항과 살펴보면은 3번 문항이었던 문항이 2번 문항으로 바뀌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좀 더 자세히 살펴볼게요. 현재 고지된 문항은 고교 기간 타인과 공동체를 위해 노력한 경험과 이를 위해 배운 점을 기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전체 문항 수는 띄어쓰기를 포함해서 문항의 수가 아니죠. 전체의 자수는 800자 이내로 알려져 있습니다. 기존 문항은 1000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올해 변경된 2번 문항은 기존의 문항보다도 200자가 줄어든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보다 압축적인 글쓰기가 진행되어야 할 것 같고요. 무엇보다도 그 핵심에 있어서 어떤 변화가 있는지 살펴보면 배려, 나눔, 협력, 갈등 관리와 같은 키워드들을 제시한 기존의 문항과 달리 올해는 타인과 공동체를 위해 노력한 경험이다, 이를 통해 배우고 느낀 점을 기술해달라는 말로 바뀌어 있습니다. 이때 많은 학생들의 경우에는 과거에 배려, 나눔, 협력, 갈등 관리라고 하는 것에 안에서 배려의 사례, 나눔의 사례, 협력의 사례, 갈등 관리의 사례를 좀 자유롭게 선정할 수 있었던 반면 올해는 이 타인과 공동체를 위해 노력한 경험이라고 하는 사례로 바뀌었기 때문에 이 4가지에서 걸맞는 사례보다도 더 포괄적인 사례들을 선정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과거의 2번 문항은 배려, 나눔, 협력, 갈등과 관리와 같은 인성의 키워드들을 제공하고 있다면 올해의 문항은 이를 추상화시킨 공동체를 위해 노력한 경험으로 학생들의 자소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제가 사실은 근데 이 문항에 있어서 핵심은 거의 바뀌지 않았다고 학생들에게 설명하는 편인데요. 왜냐하면 기존의 배려, 나눔, 협력, 갈등 관리라는 말 또한 쪼개어 보면은 굉장히 다른 사례들을 볼 수 있지만 이 또한 공통점은 타인과 공동체를 위한, 그러니까 공동체의 가치를 확인해 보는 문항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인 거죠. 그런 점에 봤을 때 문항의 핵심은 변경되지 않았고 다만 보다 좀 구체적이었던 그 키워드들이 보다 공동체를 위해 노력한 경험으로 확대됨으로써 학생들이 자유롭게 소재를 선정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문항의 핵심을 타인과 공동체의 관계 속에서 인성과 사회성을 드러내는 문항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고교기간 학생들의 학교 생활과 학교 밖 생활을 통해서 그 학생이 타인과 공동체의 관계 속에서 어떠한 면을 배우고 키우고 성장해야 하는가를 보고자 하는 문항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러한 문항들은 자기소개서에서 소재를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먼저 협력을 통해 공통의 과제를 완성한 경험, 사람들을 설득해 협동을 이끌어낸 경험, 봉사하며 나눔을 생활해 본 경험, 타인을 위해 희생하고 배려한 경험, 고교 생활 속에서 보다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기존에 가졌던 생각과 혹은 이것이 변경되었던 경험, 새로 성장했던 경험, 이 모든 것들이 이번 문항의 소재가 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이 되네요.
또한 이것 외에도 많은 여러분들의 경험이 이번 문항의 소재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내가 소수자를 위해서 노력했던 경험, 그리고 반 친구들과 협력하고 뭔가 성장해왔던 경험, 이런 것들 모두가 학생부에서 찾아낼 수 있는 이번 문항의 소재가 되겠죠. 이를 보다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여기 나와 있는 예시를 살펴보시면 이 학생은 학생기록부에 창의적 체험활동의 자율활동 속에서 소재를 찾았네요. 이 학생부의 기록 내용을 보면은 전교 학생회장 선거에 출마를 해서 공약을 내걸고 나가서 열정적 선거운동을 했다. 근데 낙선을 했다. 근데 경쟁자였던 같은 반 친구에게 당선을 축하해주는 모습을 보였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기록을 활용해서 자기소개서 문항을 작성한다면 전교회장에 출마하고 나서 걱정이 많았지만 같은 반 친구들이 두 팀이 나가서 분열이 일어날까 처음에 우려가 되었다. 결과는 상대팀이 당선되고 내가 떨어졌지만 이 패배감보다는 이 선거를 위해 같이 애쓰고 노력했던 친구들에 대한 고마움이 많이 나를 올렸고, 또 경쟁 관계에서 고생했을 상대편도 떠올라서 내가 먼저 당선을 진심으로 축하한다는 말을 편지에 담아 전했고, 그때서 서로 환하게 웃으면서 서로 인사를 주고받았다. 이런 이야기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이 학생의 경우에는 전교 학생회장 선거에서 서로 경쟁하던 친구들과의 그런 선거운동을 소재로 삼아서 내가 선거운동 속에서 경쟁이라고 하는 타인들과의 관계 속에서 패배를 인정하고 또 승리를 축하해주고 함께 학생회를 위해서 노력할 수 있게끔 서로 협력하게 된 마음가짐과 그 과정, 그것을 담았다고 했기 때문에 좋은 소재와 좋은 글쓰기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그러면 이번 문항에서 좋은 것은 무엇이고 나쁜 것은 무엇인가, 이걸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자기소개서를 쓰게 되면 대체로 금방 아시게 될 것은, 먼저 학생부 소재를 쓴 다음에 그 소재를 단순하게 나열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소재의 나열은 학생부를 그대로 옮겨 놓은 것과 다를 바 없을 수도 있고요. 그거는 그냥 그 사건의 기록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그 사례를 통해서 내가 무엇을 해냈다라고 하는 결과, 성취, 이런 것들만 단순히 쓰는 것도 이번 문항에는 걸맞지 않는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요거는 잠시 뒤에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게요. 오히려 이번 문항에서 묻는 건 인성과 사회성을 보는 문항이기 때문에 그 속에서 내가 무엇을 배우고 무엇을 느꼈으며 또 어떤 것이 달라졌는지, 그 과정의 사례의 과정에서 자신의 역할과 변화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중요한 문항이다. 그리고 특히나 그 과정에서 내가 겪었던 어떤 인간적 번민, 그 과정을 통해 내가 깨달은 점, 이런 것들이 잘 드러나게끔, 특히 나의 면모가 집단 내 활동이고 공동체 내의 소재라도 나의 면모가 잘 드러나게 만든다면 좋은 문항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구체적인 사례를 두 가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동국대학교에서 제시한 사례인데요. 사회복지학과를 지원하고자 하는 학생이 교육봉사 활동을 통해서 소통과 실천의 힘을 배웠다라고 결론을 내곤 있지만, 그 과정을 성실하게 작성하면서 본인이 느꼈던 관심을 갖고 있다가 소통하고 배려하고 실천에 봉사를 넣게 되었던 이 과정과 결과가 잘 드러난 사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대학에서 평가하기를 본인의 사고 변화 과정을 작성한 사례이기 때문에 타인과 공동체를 위한 노력의 경험이 잘 드러났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네요. 두 번째 자료는 연세대학교 학생부 종합전형 안내서에서 가져와 봤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이 예시를 잠깐 살펴보면, 이 예시에서 이 학생은 동아리에서 유명 실험을 증명하기 위해서 어떤 주제의 실험을 진행할 당시의 사례를 들고 있습니다. 이때 동아리 구성원들을 위해서 내가 라는 말이 상략되어 있겠죠. 보고서 작성까지 모든 단계에 참여를 했고, 아무도 맡지 않으려 할 때 내가 해당 업무를 지원을 했고 또 홍보를 했고 했다.
뭐 특히 근데 실험이 진행된 종안에서도 어려움이 있었지만 통계 작업도 도맡아서 내가 했다. 데이터 계산을 해보니까 뭐 뭘 발견할 수 있었고 사실임을 증명할 수 있었다. 모두 피하려고 하는 일에 주도적으로 나선 결과 성공했고 이러한 노력 덕분에 내가 입상하는 결과가 이어졌다. 이렇게 쓰고 있네요. 다시 한번 2번 문항을 생각해 보자면 2번 문항은 타인과 공동체를 위해서 노력한 경험이에요. 그러니까 이 문항을 이 소재를 썼던 학생은 모두가 피하려고 하는 일에 주도적으로 나섰다. 그러니까 타인과 공동체가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일을 내가 열심히 했다라는 것을 소재로 삼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대학의 평가에서는 조력자로서 역할에 대해 서술하고자 했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하지만 이 문항에서 무엇이 문제냐면 이 문항은 한마디로 내가 해냈던 어떤 성취를 위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어려움 속에서 보고서를 작성했고 업무를 자원했고 SNS 홍보를 했고 실험을 했고 이런 노력이 온전한 나의 노력만으로 나오고 타인이 기피하는 일이었다는 것을 강조함으로써 나의 성취로 끝내고 있는데요. 어, 이번 문항의 취지에는 맞지 않는 문항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대학도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어, 진행 상황을 무조건 나열해서 본인이 처한 상황 속에서 어떤 행동을 하는지 작성해야 된다. 그렇지 않고 타인과 공동체의 노력으로 보기 어렵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모두가 피하려고 하는 일이었다라고 하면 왜 모두는 피하려고 했을까? 그 모두가 피하려고 하는 일에 왜 나는 나서려고 했을까? 내가 나서서 했을 때 그 모두가 피하려고 하는 그 일에 대한 원망은 없었는가? 그 원망을 어떻게 딛고 나는 노력을 했는가? 그래서 타인을 위한 그런 노력의 결과 모두가 피하려고 했던 공동체의 다른 구성원들은 나에게 어떤 태도를 보였는가? 그래서 함께하는 동아리의 실험을 나 홀로 성공한 이후에도 동아리에서의 협력은 변화는 없었는가? 이런 것들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행동의 이유와 본인이 기울인 노력, 그 경험처럼 깨달은 바 이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나오는 것이 이번 문항이어야 하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쓰는 것은 이번 문항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건 되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제가 이제 앞에서 설명드리려고 했던 것이 이번 문항에서 단순히 사례를 통한 나의 성취를 쓰는 것은 아니고 이번 문항은 그 공동체 속에서 타인과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나는 어떤 고민을 했고 어떤 역할을 했으며 그 속에서의 범위는 뭐였고 또 나의 노력은 뭐였으며 그래서 그 공동체는 어떤 변화가 있었는가 이런 걸 묻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번 문항의 취지에 잘 맞는 사례를 선별하고 그 이번 문항에서 원하는 취지의 내용을 서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따라서 1번, 2번처럼 내가 진로를 위해서 노력하는 과정, 그 결과 이런 것들을 쓰기보다는 죄송해요. 수정할게요. 1번 문항이죠. 2번 문항에서는 이 공동체를 위한 나의 노력과 공동체 속에서의 나의 모습 그리고 공동체 안에서의 타인과의 피드백 이것들이 잘 드러나도록 문항을 구상하시고 작성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2번 문항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